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 처음 뵈신 분 계십니까? 아, 그래요? 제 얼굴 한번 공개해 드릴까요? 네, 제 얼굴입니다. 우리 학원은 다른 학원은 달리 이제 대부분이 중개사학원은 11월, 12월 그래서 기초 입문 과정을 2달 과정을 거치는데 이제 1월 달부터 기본 과정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학원은 약간 특색이시 11월 달은 기초 입문 과정, 12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부동산학 개론, 민법, 그 다음에 공법 이렇게 하는데 3개월을 걸쳐서 통상적으로 이 책을 한 권을 끝낼 때 2달 걸리는데 처음 들어갈 때 2달 동안에 민법하고 부동산학 개론을 하다 보면 그러면 쫓겨요, 여러분들이. 강사는 빨리빨리 진행할 것이고 그럼 여러분이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은 3개월 동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1월, 2월 이 3개월 동안에 부동산학 개론 이 책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제 3월 달이 되면 정상적으로 이제 2달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자, 이제 첫날이니까요. 제가 부동산학 개론 공부 방법 간단하게 해볼게요. 우리는 시험 공부한다는 거, 그러니까 먼저 시험 공부한다는 거, 이거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공부는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중점적으로 공부한다는 거. 그 다음에 몇 점 맞는 시험이다? 60점 맞는 시험이기 때문에 60점 맞게 공부한다는 거. 100점이 필요 없다는 거. 시험 공부 60점 맞는 공부를 한다. 그 다음에 공부할 때, 자, 먼저 예습 하겠죠? 예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들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이제 복습할 거, 이제 이렇게 과정이 진행하겠죠? 근데 지금은 11월, 12월 과정에서는 요 예습은 필요 없습니다. 뭘 알아야 예습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습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수업 듣고, 수업 들은 부분 이제 복습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12월, 1월, 2월, 이렇게 해서 1순환이 끝나면 이제 3, 4월 과정이 들어가겠죠? 이 3, 4월 과정에서는 한번 배웠기 때문에 이제 예습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습은 필요 없다. 수업 듣고 복습. 그 다음에 이 복습할 때 집에 가서 이제 책을 보실 건데 책을 봐도 잘 모르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책을 한번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업을, 동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한번 더 듣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주 들으시라는 거. 그 다음에 시험 공부니까 60점 맞는 시험이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야 되냐면 특정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부동산의 개념이라는 걸 공부해요. 그럼 부동산의 개념 파트에서 최근에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출문제라 하는데 자, 기출문제를 중점적으로 이제 공부한다. 그러면 60점 이상을 득점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용할 이 자료 기본서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노트라는 게 있는데 이 강의 노트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칠판에다 뭐를 쓴다고요. 뭘 쓰는데 근데 제가 칠판에 뭘 쓰다 보면 여러분이 그걸 따라 쓰다 보면 그러면 설명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이 강의 노트가 칠판에 제가 쓰거나 아니면 PPT에 떠 있는 이걸 그대로 이 강의 노트가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하게 쓸 거 없고 제가 이 부분 쓰십시오. 강의 노트 없습니다. 그것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 노트가요. 11월, 1월, 2월, 그 다음에 3, 4월 여기까지 이제 강의 노트를 사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5, 6월 달에 가면 이제 이 기본서를 요약한 요약 정리집을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어요. 이제 탄력적으로 할 겁니다. 3, 4월 과정에서 요약 정리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5, 6월 달 과정에서 요약 정리집을 할 수 있는데 아마 통상적으로 5, 6월 달 과정에서 요약 정리집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서가 있고 요약 정리집이 있고 나중에 가면 그러면 또 핵심 정리라고 해서 또 이것도 있고 막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부동산학 개론을 우리 학원에서 수업 들으면 부동산학 개론 교재가 기본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약 정리집, 그 다음에 나중에 핵심 테마 이렇게 해서 또 자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강의 노트. 요 강의 노트만 제대로 알아도 80점까지는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강의 노트가 중요성이 또 있을 겁니다. 어느 분들은 그래요. 5, 6월 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요 강의 노트가 가장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강의 노트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 강의 노트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기본서를 읽을 때요. 자, 기본서 부분을 공부할 때 이제 공부 방법을 좀 볼게요. 책을 일단 어디를 펴시냐면 36쪽을 미안해요. 34쪽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34쪽. 책 34쪽 보면 그럼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책의 구성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책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 1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나눠졌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용이고 양 사이드에 여기에 무슨 참고도 있고 기출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자, 34쪽을 보면 그러면 왼쪽 사이드에 부동산에게 학문적 성격 나오면서 목차가 나왔습니다. 목차. 그 다음에 35쪽 갈래요? 35쪽 갔더니 주의 그래서 순수과학이 X, 응용과학이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기면 그러면 36쪽에 왼쪽 사이드에 기출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출. 그게 이 36쪽의 내용에 관해서 최근에 출제했던 지문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거기 기출 그래서 부동산에게 물리적 개념을 이렇게 나오면서 22회 때 나왔잖아요. 그게 바로 오른쪽에 부동산에게 3대 측면 있죠. 거기하고 관련돼서 최근에 출제했던 지문이라는 소리야. 그럼 이제 공부하실 때요. 이 기본서를 보고 공부하실 때 내가 37쪽을 공부했다. 그러면 37쪽에 오른쪽 사이드에 기출 지문이 있는가 보는 겁니다. 근데 37쪽에 오른쪽 사이드에 기출 지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37쪽은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페이지를 읽고 나서 양 사이드를 보시라고요. 양 사이드를 보셔서 거기에 기출 지문이 많이 나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중요성이 있다는 거고 기출 지문이 없다. 그러면 중요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의미하셨습니까? 예,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넓혀보기 이런 건 나와요. 넓혀보기, 그 다음에 영어정이 이렇게 나온다고. 57쪽을 한번 가볼래요? 책 57쪽에 넓혀보기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하단부에 음영 처리된 부분. 찾으셨습니까? 그 넓혀보기는 잘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넓혀보기를 그거 엄청나게 넓혀서 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넓혀보기는 제가 어느 특정 부분에 가서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것만 보신다. 그래서 넓혀보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또 사이드에 보면 영어 정의 이런 말 나온다고요. 그 영어 정의도 특별한 경우는 빼고는 여러분 볼 필요 없다. 제가 그 영어 정의에서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이야기할 건데 제가 언급하지 않는 거 넓혀보기라든지 영어 정의에서 제가 언급하지 않는 것은 볼 필요가 없다. 의미하셨습니까? 자, 그래요. 자, 그렇게 하시고 여기 이제 매주 이런 것들이 나간다고요. 그러면 여기는 오늘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OX 하게끔 이제 내줬으니까 이걸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모으시는 거예요. 모았다가 지금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수업 시간에 사용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제 가지러 가시는데, 근데 집에 갈 때 집에 가셔서 이거 풀어보시면 된다고 이렇게. 자, 이거 모았다가 이제 매주 나가면 모았다가 나중에 한번 쭉 훑어보고, 그러니까 오늘 보고 버리지 말고 모았다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다음에요. 이 공부라는 게 결국은 반복입니다. 반복. 한 번 듣고 부동산의 결혼 한 번 듣고 시험 보러 갑니다. 그러면 전부 다 60점 맞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60점 밑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어려운 내용도 60점 맞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공부는 반복이다. 자, 강사들이요. 부동산의 결혼 강사도 마찬가지고 민법 강사들 마찬가지고 이런 말 씁니다. 내 수업은 어떻습니다. 내 수업은 어떻습니다. 어느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내 수업은 스마트한 수업입니다. 그러더라고. 자, 그런데 제 수업의 특징, 저는 반복입니다. 반복. 그러니까 저는 반복이니까 제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처럼 할 겁니다. 그래서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남아있겠죠. 그렇죠? 강사가 고생을 하면 우리 수험생들이 좀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가 편해지면 수험생들이 좀 힘들게 공부할 수 있어요. 제가 제 목을 통해서 계속 반복할 테니까 여러분은 그거 듣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머릿속에 이제 남겨놓으면 돼요. 자, 제가 가끔씩 이제 질문을 드릴 건데 그 질문을 드리면 대답을 잘 못하십니다. 근데 옆에 언니는 대답을 잘하는 거야. 그래서 옆에 언니 보고 막 스트레스 받아.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대답을 처음에는 잘 안 나와요. 시험 보러 갈 때쯤 되면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O입니까 X입니까? 그것은 판단할 수 있겠죠. O다 X다. 옳든 틀리든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무엇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이 실패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입에서 5가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소리예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중요성이 있지만 잘 안 나와도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나중에 다 나오게 돼 있고 근데 입으로 안 나온다 하더라도 시험장 가서 시험지 보고 이건 아니다. 이거는 맞다. 이것만 판단하시면 되니까. 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반복이 합격입니다. 합격. 이제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의문사항이 있으면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도 괜찮지만 스스로 해결해서 안 되면 그러면 다음에 해야 되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한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 이제 오늘 공부 시작해 볼 건데요. 부동산학은 일반적으로 총 8개 편으로 나눠져요. 이 강의 노트도 8개 편으로 나눠졌거든요. 자, 책마다 8개 편으로 나눌 수도 있고 뭐 3개 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8개 편으로 나눕니다. 그럼 오늘 자, 첫 번째 날이니까 부동산학에서 첫 번째가 부동산학 총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학 총론. 이 부동산학 총론을 오늘 공부하게 될 건데 이 부동산학 총론은 일반적으로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요. 자, 첫 번째가 부동산학의 체계 이런 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책은 우리 기본서를 보면 이 부동산학의 체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요 첫 번째는 책마다 약간 표현이 달라요. 어떤 책은 부동산학의 체계, 근데 우리 책은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부동산의 개념. 이 부동산의 개념은 모든 책이 다 똑같이 표현합니다. 세 번째, 부동산의 분류. 총론이 이렇게 구성돼요. 네 번째가 부동산의 특성. 자, 이렇게 구성됩니다. 졸리시면 뒤에 서서 공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 학원은 잠자는 곳이 아닙니다. 학원은 공부하시는 곳인데 아주 막 졸리시면 아주 열심히 조시더라고. 그런데 집에 가서는 또 말똥말똥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똥말똥해서 수업을 들어야 돼. 근데 졸리면 뒤에 서서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4개의 파트로 이루어져요. 총론은. 그러면 우리는 시험 공부를 하겠으니까 어디에서 시험이 주로 잘 나오는가 그것 봐야 되잖아요. 여기 1번 부동산학의 체계, 학문적 성격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식적으로 출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 목차에 이 부분은 들어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하냐면 부동산의 개념부터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한 문제, 분류도 한 문제, 특성도 한 문제 이렇게 출제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총론에서는 3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개념이 2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분류가 2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동산학의 체계에서 학문적 성격에서 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동산학의 체계는 시험에 출제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그런데 가끔씩 출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한 5, 6년 동안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부분에서 출제하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올해도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학문적 성격 이 부분은 제가 가볍게 언급만 하고 갈 거고 이 부동산의 개념부터 시험에 출제된다. 의미하셨습니까? 그래요. 자, 책은 이제 34쪽부터 시작될 건데 뭐 책은 34쪽을 펴보시고 자, 강의 노트는 이제 2쪽을 펴놓으시고요. 뭐 책을 34쪽 이제 설명은 강의 노트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칠판에 PPT를 보시면 될 건데 자, 책은 이제 34쪽부터 시작할 겁니다. 책은 제가 봅시다 할 때 때 보시면 돼요. 자, 칠판 한번 보게요. 칠판을 봐도 되고 강의 노트를 봐도 되고 그렇습니다. 칠판의 내용이 강의 노트와 똑같을 거니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요. 이제 가보자고요. 자, 이제 1편 부동산학 총론입니다. 근데 부동산학 총론인데 부동산학 총론 첫 번째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나왔습니다. 이걸 우리는 부동산학의 체계라고 그래요. 여기 있는 페이지 수가 기본서 페이지 수 34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서는 1년 동안 저하고 7가지 사항을 공부할 거예요. 7가지. 자, 7가지. 그런데 이 7가지 사항을 공부하는데 시험은 자주 출제된다, 출제되지 않는다. 자주 출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부동산학을 처음 배우니까 이 학문적 성격 이 부분에서 부동산학의 체계에서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가야 돼요. 부동산학을 배우는데 도대체 부동산학이 무엇인가 이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부동산학의 개념을 먼저 알고 가자고요. 근데 참고적으로 이 부동산의 개념은 우리 시험에서 가끔씩 시험 지문에 등장합니다. 시험 지문에 등장하는데 틀린 말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틀린 말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한번 설명 들어보시고 아 그렇게 하구나 외울 필요는 없는 거고. 의미하셨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부동산학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이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부동산학의 개념을 지금 제가 이렇게 개념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부동산학의 개념이라고요. 근데 학자들마다 이 부동산학을 개념 정의할 때 약간 다르게 개념 정의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학자들이 여러 명 있겠죠? 그 학자들이 나는 부동산학이 어떻다고 생각한다. 나는 부동산학이 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개념을 정의한다고요. 그분들의 개념 정의가 우리 시험 지문에 등장을 하는데 이 부분 이렇게 개념을 정의한 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4번인가 5번 나왔거든요. 그럼 왜 이 개념을 자주 출제되냐면 이렇게 개념 정의하신 분이 김영진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나라의 부동산학의 아버지라고 하거든요. 아버지? 그래서 그분을 대우하는 입장에서 그분의 견해가 시험에 가장 잘 나왔죠. 또 하나, 그분이 부동산학의 아버지고 그 다음에 그분 제자들이 대부분이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승님의 견해를 이렇게 시험에 출제했던 거야. 애울 필요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학을 배우니까 부동산학이 도대체 뭔가 개념 정의를 한번 해볼 건데 여기 인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간이고 저도 인간이죠. 우리 인간은 부동산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야.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활동이라고 그래요. 자, 공인중개사라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하겠죠? 무슨 행위를 합니까? 중개행위. 그다음에 감정평가사라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할 건데 그것은 감정평가. 그다음에 주택관리사가 주택을 대상으로 관리 활동을 하겠죠. 부동산 개발업자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개발 활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하면서 살아간다. 그걸 뭐라고 한다? 부동산 활동이라고 표현한다. 그럼 부동산 활동이 뭔데? 처음 뵈서 그런지 여러분 처음 뵈서 그런지 목이 매웁니다. 이렇게 어제 느꼈는데요. 이 마스크잖아요. 마스크라니까 이 말할 때 이게 막히는 것 같아요. 입이 자주자주 마르더라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상하게 입이 자주 마르다 내가 그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마스크다 마스크. 그러니까 마스크를 해서 그런가 좀 입이 자주자주 좀 이거 마르는 것 같아요. 다시 갑시다. 이 부동산 활동이 뭐냐? 아주 초창기 시험에 부동산 활동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이 뭐냐는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건데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부동산 활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부동산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부동산학의 개념 정의하고 있는 거야. 부동산학이 도대체 뭡니까? 인간은 부동산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부동산이라는 놈이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부증성, 못 만든다. 그러면 부동산은 부족하다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나라 5천만 인구는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서 부동산 활동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 다음에 부동산은 못 움직인대요. 부동성. 그러면 부산에 있는 토지는 부산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 이게 부동성이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살아가는데, 즉 부동산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부동산이 갖는 부정성이라든지 부동성이 부동산 활동을 제약시키는 거야. 제약. 이 부동산의 특성이 제약시킨다고. 그래서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능률적으로 할 것인가. 이 능률이란 말은 학문적 용어고 이걸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 부동산 활동을 좀 잘해보자 이 소리야. 잘해보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막연히 잘할 수는 없으니까 잘하기 위해서 어떤 원리가 필요하고 그 원리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소리지. 부동산 활동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어떤 이론 측면에서 원리를 만들어내자. 그럼 원리를 만들어냈으면 그걸 실무에서 써먹자. 그걸 응용기술이라고 그래요. 이걸 만들어내는 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문.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부동산 자체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이론적 측면에서 어떤 원리를 만들어내고 그 원리를 만들어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실무에서 써먹자. 그걸 응용기술이라고 그래요. 이걸 만들어내야 된다는 소리지. 그래야만이 부동산 활동이 능률적으로 된다는 소리지. 이걸 만들어내는 개척하는 학문인데 과학인데 근데 이 종합이란 말은 2개 이상이라는 뜻이거든요. 2개 이상의 학문이 결합된 학문이다. 이렇게 개념 정의하는 겁니다. 이게 김영진 교수가 부동산학을 개념 정의한 거야. 제가 주저리 설명했는데요.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부동산학이란 뭐 인간이 부동산 뭐 이렇게 다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이론과 실무에서 원리와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만들어내는 학문이다. 이렇게. 외운다 안 외운다? 안 외운다. 안 외우고 시험 지문에 5번인가 나왔는데 틀린 말을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학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부동산학이 뭡니까? 그러면 부동산 활동을 잘하려고 어떤 원리를 만들어냈다. 여러 학문이 짬뽕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부동산학의 개념을 정했는데 이 부동산학의 마지막에 종합응용과학이다. 이걸 부동산학의 성격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시험 지문에서
부동산학은 종합응용과학이다. 이렇게 나오면 옵니까? 있습니까? 오. 뭐라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 있습니다.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부동산학은 부동산을 연구합니까? 아니면 부동산 활동을 연구할까? 부동산 활동을 연구하는 겁니다. 이걸 연구 대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목표는 부동산 활동의 능률합니다. 능률화. 자, 그래서 부동산학의 이제 개념 정의를 김영진 교수가 하는 개념 정의 가지고 설명했는데, 이거는 시험에 가끔씩 나오지만 외울 것은 없다. 자, 그러면 제가 정리해 볼게요. 김영진 교수는 부동산학을 이렇게 개념 정의했습니다.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잘하기 위해서,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원리와 응용 기술을 만들어내는 학문인데, 과학인데, 근데 여러 학문이 짬뽕됐다. 경제학, 경영학, 법학, 짬뽕된 학문이다. 이걸 종합응용과학이라 한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뭐라고 할 수 있다? 종합응용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학의 대상은 부동산 자체입니까? 부동산 활동입니까? 부동산 활동이다. 되셨죠? 그렇죠. 이제 자, 부동산학의 개념 정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부동산학의 개념 정의가 끝나면 여기 부동산학의 성격을 좀 풀어가자고요. 부동산학의 성격. 이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이 부분 부동산학의 책에는 잘 출제하지 않는데, 그런데 가장 많이 출제했던 게 지금부터 하는 거. 지금부터 하는 게 이제 부동산학의 이제 성격이라고, 성격. 이 부동산학의 성격이, 이 부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파트,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책의 이 부분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 이게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입니다.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한마디로 말하면 뭐였습니까? 종합응용과학. 아까 봤잖아요.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종합응용과학이다. 의미하셨죠? 근데 이걸 펼쳐볼게요. 종합응용과학은 이제 펼쳐볼 겁니다. 펼쳐봤더니 이제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 나왔습니다. 그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경험과학이다, 교범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종합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한다고요.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울 필요 없다고. 외울 필요 없고, 부동산학은 요 5가지 성격을 갖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학의 성격에 해당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 위에 5가지인데요. 우리 이제 책을 보면, 이제 책 볼 필요 없습니다. 책을 보면 경험과학이 뭐냐고 막 설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규범과학의 뜻을 설명 나오고, 응용과학, 종합과학, 사회과학의 뜻이 나온다고 책을 보면. 근데 그 뜻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부동산학은 경험과학이다, 규범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종합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나오면 옳은 말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말이 안 나오고 다른 말이 나오면 O다 X다? X가 되는 거라고. X. 이 중에서 5가지 중에서 가장 초점을 많이 맞췄던 게 여기 사회과학입니다. 그러면 사회과학은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거야. 그럼 부동산학은 부동산 자체를 연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연구하는 게 아니라고. 이걸 연구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학을 뭘 연구하는 겁니까?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이걸 부동산 활동이라고 하죠. 부동산 활동. 인간이 부동산 활동하면서 살아가죠. 이게 사회현상이거든요. 그럼 부동산학은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이라는 소리야. 사회과학. 그럼 사회과학의 반대가 자연과학이거든요. 자연과학은 자연 현상,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거 연구하는 게 자연과학입니다. 부동산학에서 봄에는 꽃 피고 가을에는 낙엽 떨어지고 이런 거 안 배운다는 소리지. 그래서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라는 거. 그럼 사회과학의 반대가 뭡니까? 자연과학이죠. 그럼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럼 뭘까 있을까? X. 그럼 부동산학은 뭐다? 사회과학이다. 그래서 부동산학은 여기 있네요. 자연과학이 아니다.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부동산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중개행위, 감정평가행위, 이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은 가상적인 학문입니까? 아니라는 소리지. 부동산학은 추상적인 학문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의미하셨습니까? 이렇게. 자,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5가지 나오는데 저 위에 5가지는 의미가 없다는 거. 그럼 뭐는 의미가 있냐?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 중에서도 자연과학이 아니라는 거. 사회과학이지. 그 다음에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입니다. 응용과학은 부동산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부동산 활동,
부동산 활동의 이론을 접목시키는 응용과학이지 순수과학이 아니라는 소리지. 그럼 응용과학의 반대가 뭔데요? 순수과학입니다. 응용과학의 반대가 순수과학이라고. 순수과학. 그럼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입니까? 응용과학입니까? 응용과학이다. 첫 번째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시험이 잘 나오는 거.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5가지인데 그 5가지는 외울 필요가 없다. 그럼 뭘 외우냐면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 해당되지 않는 게 요 4가지. 요 4가지가 나오면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 아니다. 요 4가지 중에서도 특히 순수과학과 요 자연과학. 순수과학과 자연과학에서 시험은 자주 출제된다. 그러면 순수과학도 아니고 자연과학도 아니다. 이렇게 출제해요. 자, 학문을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으로 나눌 때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에 해당된다. OX, X. 그 뭐다? 사회과학이다. 자, 학문을 응용과학과 순수과학으로 나눌 때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에 해당된다. OX, X. 응용과학이다. 되셨죠? 자, 이렇게. 그러면 시험에서는 순수과학의 뜻, 자연과학의 뜻, 사회과학의 뜻 이런 것을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보고 부동산학은 경험과학이다, 규범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종합과학이다. 이게 학문적 성격이야. 근데 그 학문적 성격에 해당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되지 않는 거. 이 4가지는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요. 자, 이제 학문적 성격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학문적 성격이 뭡니까? 그러면 5가지가 쭉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쭉 나올 필요가 없고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 해당되지 않는 거 요 4가지. 요 4가지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앞머리 따서 부동산학은 추상적 학문이 아니다. 순수과학이 아니다. 자연과학이 아니다. 가상적인 학문이 아니다. 앞머리 땄더니 추순자가 아니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뭐가 아니다? 추순자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는 여기서 출제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동안 자주 출제됐기 때문에요. 자, 세 번째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을 배울 건데요. 요 3대 측면이 요 부동산을 보는데 우리 인간은 요 부동산을 볼 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결국은 3가지라는 소리야. 그 3가지를 3대 측면 그래요. 저는 이 부동산을 보면서 가장 첫 번째 관심사가 이 토지 가격은 얼마일까? 이 건물 가격은 얼마일까? 그걸 생각한다고요. 그걸 경제적 측면이라고 불러요. 돈하고 관련된 거. 자, 이 부동산을 보면서 저는 이 토지가 있는 지역의 용도 지역은 뭘까? 중심 상업지역? 전용 주거지역? 그런 것들이 법률적 측면입니다. 그러면은 이 건물의 높이는 이 토지의 면적은 그런 것을 기술적 또는 물리적 측면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이 부동산을 바라볼 때, 부동산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결국은 요 3가지를 생각한다는 소리야. 법률적 측면하고 경제적 측면하고 기술적 측면하고. 자,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저 사람의 재산 정도는 얼마일까? 저 사람의 나이는 얼마일까? 저 사람의 고향은 어디일까? 막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의 재산 정도는요? 경제적 측면이죠. 저 사람의 나이는, 저 사람의 고향은 그러면 이거 법률적 측면이겠죠. 저 사람의 몸무게는, 저 사람의 뭐 키는, 뭐 저 사람의 성격, 뭐 이런 것도 나오겠죠? 그런 것도 이제 뭐 기술적 측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바라볼 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요 3가지 측면을 바라보는데 그걸 부동산학의 3대 측면 이렇게 부른다고요. 요 기술적 측면은 눈에 보이는 대로야. 눈에 보이는 대로 토지, 면적, 토지의 구조, 토지의 형상, 건물의 높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를 기술적, 물리적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럼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은 뭡니까? 법, 경기 이렇게 한다고. 법, 경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 20년 전으로 가볼게요. 20년 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은 그랬습니다. 20년 전에는. 그럼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은 그러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게 답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내요. 절대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요즘은 뭘 물어보냐면 이 부동산학의 3대 측면 이걸 출제자가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이걸 물어봐요. 법률적하고 경제적은 형태가 없는 겁니다. 왜요? 이 토지의 가격이란 게 형태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토지가 지금 용도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전용주거지역? 뭐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거 형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적하고 경제적은 형태가 없는 거죠. 형태가 없으니까 무형 이렇게 하죠. 무형. 근데 기술적, 물리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건물의 높이, 토지의 면적, 형태 있죠? 그래서 유형 이렇게. 그러니까 이 3대 측면에서는 3대 측면이 법 경기가 3대 측면이다 이런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고 법률적, 경제적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무형적 측면이고 그다음에 기술적 측면은 유형적 측면이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3대 측면인데요. 세 가지를 결합했다. 그것을 복합이라고 그래요. 여기 이제 참고 표시가 나왔는데 제가 비교하자고 했습니다. 그럼 뭘 비교하냐면 개별이란 말과 복합이란 말을 비교하겠다는 소리야. 그럼 복합이란 말이 나오면 두 개 이상이 결합된 것을 복합이라고 그래요. 하나만 있으면 뭐라고? 개별이라고 하고. 자, 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요. 3대 측면, 법 경기가 3대 측면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부동산을 바라볼 때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세 가지 측면으로 만들어졌다는 소리야. 그러면 세 가지 측면이 결합됐다. 이 세 가지 측면이 결합됐다. 그러면 개별입니까? 복합입니까? 복합. 이 세 가지 측면을 결합한 것을 복합 측면 이렇게 한다고. 복합 측면. 복합 측면. 그럼 결국은 우리 인간이 부동산을 바라볼 때 법, 경기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부동산학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세 가지 측면으로 만들어졌다. 그게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한다고. 머릿속에. 그러면 부동산학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부동산학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법률적 측면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 경제적 측면만 알아서 안 되고 기술적 측면만 알아서 안 되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복합 개념으로 알고 있어야만이 부동산학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요. 우리 시험에 이것 관련해서 나왔던 거. 초창기 시험은 이 뒷부분을 내는 게 아니라 앞부분을 내는 거야. 그래서 복합 개념이 뭐냐? 3대 측면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 복합 개념이 뭐냐? 그러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결합한 것을 복합 개념이라고 한다. 복합은 두 개 이상이니까. 그 다음에 3대 측면이 뭐냐? 그럼 법, 경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초창기 시험이야. 근데 최근에는 이걸 앞부분을 낸 게 아니라 이 뒷부분을 낸다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법률적하고 경제적이 유형이냐 무형이라고 낸다고요. 그럼 법률적하고 경제적은 형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무형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나 기술적, 물리적은 형태 있죠? 유형 이렇게. 자, 다시 부동산학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학은 복합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러면 부동산학을 이해하는데 이 기술적 측면, 물리적 측면의 부동산학을 이해하려면 그러면 유형적 측면을 알아야 된다는 소리야. 유형적 측면. 그다음에 법률적, 경제적은 이 무형적 측면 이렇게 해야만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 지문을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복합 개념이란 것은 부동산을 바라볼 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바라보는데 근데 법률적, 경제적은 형태가 없으니까 뭐라고 한다? 무형이라고 하고 기술적은 뭐라고 한다? 유형이라고 한다. 이게 3대 측면. 3대 측면이 시사하는 바는 부동산학은 전부 다 세 가지 측면에서 만들어졌다. 자, 그럼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요 개발론에서요. 부동산 개발론에서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발의 타당성 분석 이런 말이 나와요. 타당성 분석. 그럼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 있는데 이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이렇게 토지가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건물, 대형 쇼핑몰을 개발하려다. 그럼 과연 개발 가치가 있는가 없나를 판단하는 게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야. 그냥 개발의 타당성 분석을 안 하고 개발했습니다. 그럼 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이 실패할 수 있죠. 따라서 어떤 토지를 개발할 때 개발의 타당성을 분석해야 되는데 그럼 이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몇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까요? 세 가지. 부동산학은 전부 다 이 법, 경기 세 가지 측면을 만들어지니까. 그럼 개발의 타당성 분석도 몇 가지 측면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그러면 법적으로는 타당성이 있는가? 법률적 타당성. 경제적으로 타당이 있을까? 경제적 타당성. 기술적, 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을까? 물리적 타당성. 이 타당성 분석도 세 가지 측면에서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시험 지문 가볼까요?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진다. OX? O.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 세 가지가 복합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간단해요. 부동산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인간이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타당성 분석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분석,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진다. 그게 최근에 우리 시험에 나왔던 출제 지문입니다. 26회 때. 그럼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법률적 타당성이 있는가,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가, 기술적 타당성이 있는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좀 더 한 발 앞서간다면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경제죠. 경제죠. 이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돈이 돼야만이 개발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아무리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다. 그럼 개발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럼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진다. OX, O. 그걸 외우는 자체가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지. 왜? 부동산학은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지니까 모든 게 부동산학에 대해서 모든 것은 복합 개념으로 만들어졌다는 소리지. 따라서 개발의 타당성 분석도 복합이 이루어진다. 자, 부동산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 관리. 그럼 부동산 관리도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져요. 법률적 관리가 있고 경제적 관리가 있고 기술적 관리가 있고 부동산 관리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진다. OX, O. 그게 최근에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쓸 필요 없다고 쓸 필요 없다. 쓸 필요 없다. 제가 쓸 필요 없어. 쓸 것은 제가 예쁘게 써드릴게. 선생님 나는 쓰고 싶어. 그러면 써봐. 개발의 타당성 분석 복합 개념으로. 부동산 관리 복합 개념으로. 복합 개념이라는 게 법경기라는 거 아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개발의 타당성 분석 그냥 복합 개념 이렇게 하면 돼요. 복합 개념 이렇게. 부동산 관리도 무슨 개념? 복합 개념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 복합 개념 해놓고 법경기라는 거 알잖아요. 이렇게. 자, 3대 측면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럼 지금 세 가지 공부한 거야. 첫 번째,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론과 이론 측면에서 원리와 그 다음에 실무 측면에서 응용 기술을 만들어내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그래서 부동산학의 이제 개념적이 끝났고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5가지인데 5가지 외우지 말고 부동산학은 뭐가 아니다? 추순자가 아니다. 그리고 부동산학의 3대 측면, 법경기. 법경기가 시사하는 바는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3대 측면, 복합 개념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그러면은 요 법경기가 나오면 법률적, 경제적인 형태가 없으니까 무형이고 기술적은 뭐다? 유형이다. 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입니다.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부동산학은 부동산 자체를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연구하냐? 부동산학은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연구하는 거야. 그럼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가 뭔데요? 그게 부동산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자체입니까? 부동산 활동입니까? 부동산 활동이라는 거. 자, 여기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이 부동산 자체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이 부동산 자체를 연구하였다. 그럼 토지 자체를 연구한다? 그것은 부동산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질학입니다. 그럼 이 건물 자체를 연구했다? 그것은 건축공학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부동산 자체를, 이 부동산 자체를 연구하는 게 아니죠. 그럼 부동산은 뭘 연구하는 건데? 이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한다. 이걸 뭐라 하겠습니까? 부동산 활동이라겠죠. 이 부동산 활동을 연구하는 거야. 이걸 연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부동산 활동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간이 중개 활동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관리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개발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연구하는 거지. 그럼 결국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자체입니까? 부동산 활동입니까? 활동이다. 활동.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현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학을 연구한다는 말은 부동산학을 공부한다는 소리야. 그럼 공부 자체가, 부동산 공부 자체가 밖에 나가서 토지 파보고 지질이 어떻다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 그럼 뭐 한다? 부동산 활동을 연구한다. 그 부동산 활동이 뭔데? 중개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투자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동산 개발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공부하겠다는 소리야. 그럼 이제 부동산 현상은 부동산 자체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부동산 현상이라고 그래요. 우리 시험에서 부동산 현상이 뭐냐고는 안 물어봅니다. 그 부동산 현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 경기는 좋았다 나빴다 그러죠? 그걸 경기 변동 현상이라고 한다고. 그걸 공부하겠다는 소리야. 토지 가격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것을 집가구 현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집가구, 토지 가격이 높게 나타나는 이 집가구 현상이 있으면 그러면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거 공부하는 거야. 자, 그럼 결론.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자체이다. OX, X. 그 뭘 연구한다?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연구한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 부동산 현상이 무슨 말인가 안 냅니다. 다만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다.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현상이 무슨 말이 안 나오고 이 부동산 활동에 대해서 이제 가끔씩 물어보긴 한요. 부동산 활동에 대해서. 그 부동산 활동이 뭔가? 부동산 활동? 부동산 활동이 뭐냐는 또 이제 안 물어봐요.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행위를 한다. 그걸 부동산 활동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나중에 내년에 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서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이제 중개 행위를 하겠죠? 그것도 부동산 활동입니다. 감정평가사라는 사람들은 감정평가 하겠죠? 그게 부동산 활동입니다. 활동.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하는 행위다. 그러면 이 부동산 활동이 이제 개념이 끝났으면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뭐냐? 인간이죠. 이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 주체는 인간이다. 그 부동산 활동의 객체는요? 대상은요? 부동산이지. 부동산. 이렇게.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하는 행위를 부동산 활동이라 한다. 주체는 인간. 객체 대상은 부동산. 그러면 이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부동산은 물건입니까? 아닙니까? 물건이죠. 부동산이 물건이라고요. 부동산과 동산을 물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대물 활동이라고 그래요. 대물 활동. 그럼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입니까? 예. 근데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결국은 누가 사고 팔아요? 인간끼리 사고 파는 거죠. 부동산을 사고 판다. 이게 부동산 활동이라고요. 그럼 부동산 활동은 인간끼리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부동산 활동은 인간끼리 이루어진다. 대인 활동이다. 이제 이런 걸 내는 거죠. 우리 시험에서. 자,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이지 대인 활동은 아니다. 뭡니까? X입니까? X. 시험은 그렇게 낸다고 그렇게. 자, 정리합니다.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뭡니까? 부동산 활동. 그럼 부동산 활동이 뭔데?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그걸 연구한다.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인간, 객체는 부동산. 부동산은 물건이다. 따라서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은 인간끼리 이루어지니까 대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이제 부동산 활동의 주체를 가볼까요?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인간인데 이걸 나누면 공적 주체가 있고 사적 주체가 있고 제3섹터가 있다고 그래요. 공적 주체는 공적 부분이 하는 거. 국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한국토지주택공사처럼 공기업이 한다. 이런 것을 공적 주체라고 합니다. 공적 주체. 근데 민간이 했다. 이걸 사적 주체. 그럼 여러분 토지를 사고 팔았다. 그 토지에다가 건축행위했다. 그래서 사적 주체하는 거예요. 이건 민간 부분. 그러니까 개인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어떤 조합이 했다. 그러면 사적 주체가 했다. 이렇게 한다고요. 제3섹터는 공적 주체하고 사적 주체가 같이 하는 거. 공적 주체는 관이라고 할 수 있죠. 관. 그 다음에 사적 주체는 민. 이 두 개 결합해서 하는 게 제3섹터. 그 3섹터는 민관이 같이 하는 거. 이걸 제3섹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3섹터는 공적 주체 플러스 사적 주체. 자, 정리합니다.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뭡니까? 인간. 그런데 이 주체를 세 개로 나눈다. 국가가 했다. 공적 주체. 개인이 했다. 사적 주체. 같이 한다. 제3섹터. 그럼 제3섹터를 제3부분 그러는데 제3섹터가 있다는 말은 제1섹터도 있고 제2섹터도 있다는 소리죠. 이 공적 주체를 제1섹터다 이렇게 부른다. 이거 이제 가볍게 보시라고요. 자, 이제 부동산 활동의 주체하고 대상까지 끝났습니다. 주체 이제 나중에 또 나와 이거. 중요성 별로 없는 겁니다. 이제 부동산 활동을 나눌 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국가가 하는 것을 공적 부분이라고 하고 민간이 하는 것을 사적 부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전문협회 부분도 있고요. 이것도 뭐 참고사항에 가깝습니다. 전문협회 부분이 있어요. 감정평가사협회에서 공인중개사협회에서 하는 것도 있다고요. 이걸 전문협회 부분이라고 그래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부동산 활동엔 구분하면 세 개로 나눌 수 있다는 소리죠. 민간이 하는 거, 정부가 하는 거, 전문협회가 하는 거. 그런데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이념이 있어요.
추구하는 이념이 뭐냐 이런 건 물어보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추구하는 이념은 부동산 시장에서 효율성을 추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형평성을 추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효율성과 형평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게 이렇게 물어봐요. 부동산 활동을 민간이 한다. 그 민간이 하면 그 민간은 형평성과 효율성 중에서 뭘 추구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형평성은 골고루 잘 살아봅시다 그 말이야. 효율성은 이익을 추구해봅시다 그 말이거든. 그럼 민간은 여러분이 부동산 활동한다? 민간. 제가 한다? 민간이요. 그 민간은 골고루 잘 살아봅시다가 아니란 소리예요. 그럼 뭐다? 효율성을 추구한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의 부분을 민간 부분에 한정해 볼 때 뭘 추구한다? 효율성을 중시한다.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자, 이 정도까지가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체계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성격, 학문적 성격 체계에서는 총 저한테 7가지 배우는 거야. 7가지 배우는데 이번 순환에서는 여기 4번까지 하자고. 나랑 하지 말고 4번까지만요. 자, 해볼까요?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제가 하는 부분은 잘 나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가장 먼저 이제 부동산학을 배우니까 부동산학의 개념을 정의하는데 이 개념 정의는 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론 측면에서 원리 만들고 실무 측면에서 그것을 현장에 써먹는 응용 기술을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여러 학문이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 종합 응용과학을 부동산학의 성격이라 하고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부동산 활동, 부동산 현상이 되는 거고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목표가 부동산 활동을 어떻게 하면 능률적으로 할 것인가. 자, 이게 부동산학의 개념정의다. 근데 이것 외에 다른 개념정의도 있다고요. 책 보면 그런 거 있는데 그것은 외울 필요 없고 이거 한번 읽은 걸 족한다. 자, 두 번째, 부동산학의 성격. 부동산학의 성격을 한마디로 말하면 종합 응용 과학이다. 근데 이거 펼쳤으면 경험, 규범, 응용, 종합 사학양인데 여기에 중요한 게 아니고 응용과학의 반대가 뭡니까? 응용과학은 순수과학. 그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 아니라는 거. 사회과학의 반대가 자연과학. 그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 해당되지 않는 게 이 4가지. 추순자가 아니다. 3대 측면, 부동산을 바라볼 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3가지 측면에서 바라본다. 근데 법경기가 3대 측면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률적, 경제적으로 형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형. 기술적으로 형태가 있다? 유형. 그러니까 부동산학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3가지를 전부 다 알아야 한다. 부동산학과 관련된 모든 것은 3가지 측면이 이루어진다.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부동산 관리 전부 다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졌다.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요, 이제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부동산 자체가 아니다. 부동산 활동과 현상. 현상이 뭐냐? 이런 거 안 물어본다. 그럼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하는 거. 그럼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인간. 객체는 대상은 부동산. 물건이다, 분산이.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이다, 대인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여기에 한 2-3번 나왔던 거죠. 이게.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인간인데 굳이 나누면, 학문적으로 나누면 3가지로. 공적 주체, 사적 주체, 제3척다. 부동산 활동의 부분은 공적 주체하는 부분, 공적 부분, 민간이 하는 부분, 민간 부분. 그 다음에는 전문 협회 부분 이렇게 나누기도 한다, 학자들이. 근데 이 민간은 형평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뭐다? 효율성을 추구한다. 자, 이 정도까지만. 이번 순환에서 이 부분은 이 정도까지 하는 겁니다. 자, 이 다음에 또 있어요. 이렇게 봐요. 여기 이어지는 게, 여기 부동산 활동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막 설명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죠. 그럼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중에서 이제 뭐 기출 지문, 최근에 나왔던 기출 지문에서 이런 게 나오죠.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이지 대인 활동은 아니다. 이렇게 낸다고요. OX다? OX다? X.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현상, 뭐 집가구 현상, 경기변 현상 등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물어보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나와요.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 이런 거. 연구 분야는 우리가 부동산학을 공부할 건데 무엇을 공부합니까? 그 소리야. 근데 우리가 부동산을 공부할 때 어느 부동산 특성 공부하거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도 공부하고 이런 걸 공부해요. 이런 것을 부동산의 연구 분야라고 그래요. 근데요, 결정 분야라는 게 있는데 이 결정 분야는 뭐가 결정 분야냐면 내가 의사를 결정해야 되는 거. 할까 말까 결정해야 되는 거. 그것을 결정 분야라고 그래요. 투자할까 말까 결정해야 되고 금융, 돈 빌릴까 말까 결정해야 되고
여기 개발은 어떤 토지를 개발할까 말까 결정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걸 할까 말까 결정하는 것을 결정 분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금융, 개발을 결정 분야라고 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또 있는 거예요, 내용이. 접근 방법, 그다음 일반 원칙, 이런 것들은 지금 하지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이요. 책을 기준으로 간다면 34쪽부터 했습니다. 그럼 책을 한번 볼게요. 책 34쪽에서는요, 부동산학의 정의 나왔네요. 부동산학의 정의에서 거기 가운데 표난 박스 나오죠? 그 박스가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겁니다. 자, 그것만 한번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35쪽에 부동산학의 성격 나왔습니다. 학문적 성격. 5가지 성격. 밑에 설명은 필요 없고 이름만 아시면 된다. 타이틀만. 그 다음에 35쪽에 주의 가면, 거기 오른쪽 사이드에 주의 가면 순수각 X, 자연각 X 써놨죠? 자, 저는 4가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추순자가 아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 자, 넘어가죠. 넘어가서 36페이지에 부동산학의 3대 측면 3가지를 묶었습니다. 그럼 복합 개념입니까? 그래서 복합 개념 이렇게 해놨습니다. 거기서 이제 복합 개념에서는 기술적이 나오면 그러면 유형, 무형, 유형. 그 다음에 경제적이 나오면 뭡니까? 무형. 그 다음에 법률적도 무형. 그래서 그 밑에 조그만 박스 해놨잖아요. 박스. 그 박스에서 세세하게 공부할 필요 없이 유형적 측면, 기술. 그 다음에 무형은 경제적, 법률적.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 3개를 묶은 것을 복합 개념 이렇게 한다고. 복합 개념. 그 다음에 37쪽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부동산 현상과 분산 활동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이렇게. 자, 여기 41쪽 가봐요. 41쪽 가면 이제 부동산 활동에 대해서 막 쭉 설명이 나옵니다. 역시 그것도 자세히 볼 필요가 없다는 거. 자,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즉 첫 번째 장에서는, 총론 첫 번째 장에서는 여기까지만 한다고요. 여기까지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자, 책을 48쪽 가봐요. 48쪽. 48쪽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시험 출제했다고 제시한 부분.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정확히 10분 쉬었다 합니다. 되셨나요? 예.